2030년 탄생하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예상 성능. 6.25 전쟁 초기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육군은 이제 미 육군과 러시아 육군에 이어 4자릿수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며 막강한 기갑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주력 전차였던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와 신규 전력화 중인 K2 추가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군기갑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신형 전차를 구상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구상에 나섭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2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이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 위에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구 구동 노면 가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 썬복 합재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재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레일건 등의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전열 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인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운동 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우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개장갑, 가변형 반응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징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K3 전차는 개념 연구 단계이지만 위와 같은 성능으로 탄생된다면 그 어떤 전차도 K3 전차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육군 24단 혹한기 전술훈련에 참가한 K2 흡표 전차. 연합뉴스. 한국의 전차 개발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차기 전차로 알려진 K3 전차도 실제 개발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K2 흡표 전차를 개발할 때 000명에 달했던 전차 연구 및 개발 인력이 지금은 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마저도 터키 관련 사업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관련 사업은 K2 흡표 전차를 터키에 기술 수출한 후속 지원 업무를 말한다. 터키는 K2 흡표 전차의 확대 개량 및 염가 버전인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ADD 관계자는
K2 전차 개발이 완료된 직후 해당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직해 지금은 한참 때에 비해 97%가량 줄었다며 곧 알타이 전차 개발과 관련한 후속 서비스도 종료돼 0명의 연구 인력마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전차 개발 능력이 사장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천군호와 선군호 등 신형 전차를 속속 선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예소련이 설계한 구형 전차를 대체할 자국산 신형 전차와 개량형을 해마다 내놓고 있다. ADD의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 이후에 미래형 전차로 주목을 끌었던 K3 전차 역시 실제로는 개념 연구 단계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K3 전차는 미래형 화포인 전열호 확보와 신형 장갑을 두른 형상으로 일부에 알려졌으나 관련 예산의 집행과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전열호 확포의 경우만 차세대 함포와 전차포로 탐색 연구 단계를 받고 있는 정도다. ADD 일각에서는 부족한 개발 인력으로 국산 전차의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신형 전차 개발보다 기존의 K1 전차와 K1A1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진화형 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수의 ADD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독일같이 35년 전 개발된 전차를 꾸준히 개량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한국군도 전차를 개량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개량보다는 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군은 K1A1 전차의 일부를 K1A2로 0000대에 이르는 K1 전차 전량을 K1A2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신 장치와 전후방 카메라 설치 등에 그쳐 본격적인 개량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국산 K계열 전차들은 작고 실내 공간이 협소해 개량에 한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ADD 관계자들은 기술 발달로 엔진에서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소형화, 고기능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산 전차들도 충분히 개량할 수 있다며 국산 전차의 문제로 지적되는 휴행 전차탄 부족 문제도 외부 격벽 설치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육군은 국방개혁 2030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군단 및 사단을 감축하며 기계화보병 3개 사단을 해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이 보유한 전차 대수도 2000대 미만으로 줄어들고 미국제 구형 M48 시리즈 전차도 도태돼 전시에 대비한 치장 물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육군은 보유 대수를 감축하면서도 전력 수준은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해 206대로 축소된 K2 흑표 전차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기동군단인 제0군단 이하 부대들이 보유하는 전차만이라도 K2 흑표 전차로 구성하려면 현재 계획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야 한다. 퇴물 취급받던 전차 미래 핵심 병기로 재탄생하나. 한국 육군의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 냉전 종식 이후 각국 군대에서 설자리를 이뤄가던 전차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테러 조직이나 무장 세력과의 비정규전이 늘어나면서 수십 톤에 달하는 둔중한 전차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계기로 대규모 전면전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형 전차 개발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전차의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말고 닳도록 쓴다. 성능 개량 추세 확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기존 전차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미국은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를 개발한 뒤 성능 개량을 통해 에밀-A1, 에밀-A2, 에밀-A2 SAP를 일선에서 운용해왔다. 1979년부터 생산된 에밀 전차는 105mm 포의 가스 터빈 엔진을 장착, 시속 72km로 달릴 수 있다. 연화우라늄을 이용한 복합 장갑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계산기 등을 갖춰 야간에도 전투가 가능하다. 이후 성능 개량을 적용 포탑 전면 장갑 두께가 강화됐다. 1986에서 1992년 생산된 에밀-A1은 120mm 포와 화생방 방부 장치를 장착,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였다. 이 같은 성능 덕분에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에밀-A1으로 무장한 미국 기갑 부대는 T-72 전차로 구성된 이라크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1992년 생산된 에밀-A2는 에밀-A1의 통합전술지휘체계와 전차장 전용 열상 조준기를 장착했다. 최종 개량형인 에밀-A2 SAP는 신형 가스 터빈 엔진과 컬러 디스플레이, 고성무선 통신 장치 등을 탑재했다. 복합 장갑도 경량화되어 무게도 에밀-A2보다 줄어들 예정이며 내부 장비들을 LCD 디스플레이로 통합해 전차 무게가 1에서 2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1차 걸프전에서 T-72 전차로 무장한 이라크군이 미군의 MLA-1에 참패하면서 신형 전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전차 부대가 축소되면서 신형 전차 개발도 어려워지자 기존 전차 개량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T-90 전차다. 1995년부터 생산된 T-90은 러시아 전차 특유의 원형 포탑 대신 서방과 유사한 각진 모서리를 가진 포탑을 장착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도 눈에 띄는 전차다. 기존과 동일한 125mm 포를 사용하지만 5km 떨어진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함께 사용해 화력 향상을 꾀했다. 10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연비를 높였으며 전장관리 체계와 자동 추적 장치 등을 장착해 전투력을 높였다. 방어 분야에서는 슈토라와 아레나 시스템을 장착한다. 슈토라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연막과 레이저 교란 등을 실시해 전차를 보호한다. 아레나는 50m 전방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한다. T-90을 대폭 개량한 T-92M은 신형 주포를 탑재해 사거리를 2km 늘렸다. 전용 탄약실을 만들어 탄약과 승무원을 분리, 승무원 보호 능력을 높였다. 12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기동력을 향상시켰다. 독일 육군의 레오파르트-2A7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나 2030년대에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신형 전차로 대체될 전망이다. 위키피디아. 독일의 경우 1980년대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생산해 운용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전차 운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당초 레오파르트-2 전차를 대체할 레오파르트-3 전차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취소됐다. 레오파르트-2의 성능 개량은 A4 수준에서만 계획되어 있었다. 일부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장비 교체 대신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다른 전차와의 성능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2013년까지 계속됐으나 우크라이나 위기로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성능 개량을 가속화한다. 그 결과 레오파르트-2A7이 등장한다. 레오파르트-2A7은 시가지 전투에 초점을 맞춘 전차다. 지능형 신관을 탑재한 고폭탄을 사용해 매복한 보병부대와 교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채택해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기관총을 사용한다. 급조 폭발물 작동을 방해하는 전파교란 장비도 탑재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프랑스와 함께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